오랜만에 또 그녀가 왔네. 찐. 어머, 찐. 오랜만에 언니.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나 이 책을 고르려는 이유가 있었구나. 있었어? 이 책이 딱 눈에 가던데요, 보니까. 그녀들이 만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제가 좀 늦었죠, 미안해요. 아니야, 운명같이 만나야 돼. 일부러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독서 클럽 안 하다가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기억이 날 것까지 없어요. 언나 금방 커피 한 잔만 잠깐 만들게요. 오케이. 금방 딱. 하고 자, 커피를 준비를 해 오셨나요? 바쁘다 바빠 찌는. 오늘 새로 오신 오슬로의 찐님은 지금 시작부터 인사하고 하게. 오케이, 인사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가볍게 인사하고 그럼 시작합시다. 자, 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슬로에 사는 조현진입니다. 네, 아들 둘과 노르웨이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그 또미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혜 김이라고 돼 있는 벼룩이님이세요. 벼룩이님. 벼룩이님 가볍게. 네, 저는 파리에 있는 벼룩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윤지님만 다음에 오시면 5명이 이 시간에 하고, 음, 자, 드디어 나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수기가 1, 2, 3, 3개의 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오늘은 첫 수기, 다음 주는 2번째 수기. 근데 마지막 날은 3번째 수기 하다가 어정쩡하게 못 끝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3번째 날은 3번째 수기 어느 부분에서 시작할지는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해 놓을게요. 나는 그 사나이의 사진을 석장 본 적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실격, 소개하는 글. 나는 그 남자의 사진 석장을 본 적이 있다. 한 장은 그 남자의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할까? 부모님조차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을 가끔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저의 약점을 틈타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저는 여인들이 보기에,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사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 2번째 수기 바로 넘어가네요. 지금 40분밖에 안 됐는데 양이 아주 적네요. 이게 그러니까 2개의 작품이 있는 책인 거죠? 인간 실격하고 또 인간 실격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진도가 여기 민음사 책에는 인간 실격 책이 다른 건가요? 예.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표지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근데 3번째 수가 좀 양이 긴가 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그냥 하고 얘기하는 걸로? 네. 네. 첫날이라서 정신이 없네요, 저도. 첫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어떠셨어요? 우리 듣방만 하셨던 또미님. 저도 지금 되게 매조되는 여기 동대문 그 주타에 2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 있거든요. 옛날에 오전에 여기 왔는데 너무 조용하고 밖으로는 막 저기 DDP 보이고 이래가지고 네. 완전 명당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여기서 볼일 듣고가지고 여기 와서 해야지 했는데 오후에는 완전 되게 시장이네.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걸 다른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와우. 보이나? 오, 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구나. 네. 또 창밖으로는 날씨가 그래도 쨍쨍하지 보이네요. 네, 오늘 날씨 좋아요. 마이크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소리가 집중해서 아무튼 근데 좀 뭐랄까 아주 좋아요. 좀 개연성이 되게 개연성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 계속 읽는 내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 있잖아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도대체 무슨 학대를 당했길래 어렸을 때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어딘가가 굉장히 손상되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몰입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아를 전혀 세상에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정말 세상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눈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아를 못 내미니까 그거의 필터가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판단을 할 줄을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인간의 이렇게 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무슨 삼자의 눈으로 쓰는 건가?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근데 저 읽다가 보니까 이제 아빠가 묻잖아요. 뭐 요조 여기 와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의 눈에서 이게 써진 거였구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처음이랑 조금 혼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조금의 그런 자기가 그 하녀나 그 시녀한테 그런 이제 몹쓸 그런 짓을 당했다는 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어떤 언니가 말했던 그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갑자기 다운돼서 나갔다 들어오고 우리 벼룩이님. 저는 그냥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주위에 어떤 아이도 하나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냥 나의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이런 글의 어떤 그냥 그런 이거 뭐라 하죠? 묘사나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 분위기가 얘를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암시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아이 인물을 떠오르면서 그 집은 그런가 뭐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읽는 걸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익사를 떠는 거는 이 집안에서 자기가 어떤 이러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읽으면서는 약간 그런 일본적인 그런 감성? 약간 저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되게 꺼리거나 되게 조용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일본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정리는 안 됐으나 하여튼. 저는 처음에 서문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항적이면서도 자꾸 사진 3장이 으시시하다 그러니까 대체 뭐 어떤 사진을 보면서 한 인물에 집중해가지고 막 그 설명이 나오는데 대체 어떤 인물을 나오게 하려고 이 서두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지? 생각을 했다가 그 아까 저는 벼룩이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어두컴컴한 큰 홀 같은 데서 전부 독상 하나씩을 받고 식사를 한대잖아요. 자기 밥을 가지고. 그 어떤 사무라이 어떤 영화,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이 갑자기 확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밥상을 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한 홀에 들어갔다는 거는 꽤 크겠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 집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꽤 유명한 정치가의 어떤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집에 또 많은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머슴들 뭐 하녀들 있다고 하니까 큰 식구 가운데서 이 친구는 굉장히 또 유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관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찰하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몸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을 것 같고 멘탈은 강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저 어떤 의지 같은 게 또 보여서 굉장히 고군분투한다는 생각 어릴 때부터 그냥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누워 있어도 될 법했는데 뭔가 그 안에서 자기를 계속 뭔가 분주하게 표현하려고 했구나 애썼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면서 저는 저도 한순간에 그 안에서 어떤 저 자신도 좀 보였고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저는 익살스러운 짓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엉뚱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조가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그 옛날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단단해야 되고 질서정연한 어떤 집안 분위기 같은 것을 지향하는 이건 뭐 일단 가장의 면모가 그랬기 때문에 집안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탈피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질서를 깨고 싶다는 생각? 그럼 이 친구도 되게 질서정연한 집인 거잖아요.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저는 요조의 모습에서 저의 어떤 면면이 어렸을 때 면면 뭐 지금도 어떤 그 면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리고 그 보면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거를 관찰하잖아요. 정치를 하시고 뭘 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 대 치잖아요. 아이인데. 그러면서도 그걸 뭐 꾸짖는다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너네들 인간들은 그런 거지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뭐 인간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보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이제 언니가 2명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딸로서 이제 막내인데 그 수많은 소문에 의하면 엄마가 정말 이번에는 아들이다 해서 낳았는데 딸이라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바라면서도.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약간 상처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집에는 좀 엄마 아빠가 좀 많이 더 신경을 쓰고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긴 했는데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약간 오버랩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형제지만 늘 경쟁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싫어도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까 그 친구도 사자탈은 싫었지만 사자탈이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그 마음에 저는 이거 나도 이런 적이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지. 약간 이렇게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첫째 언니가 정말 무서웠고 둘째 언니는 좀 약간 친구 같았는데 언니는 몸이 약했으니까 왜 언니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약하지?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약간 말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니까 당연히 뭔가 동생을 끌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집안에서도 좀 약간 무시를 받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 여조라는 친구랑 저희 둘째 언니를 딱 봤을 때 뭔가 자기가 그래도 집안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참 언니도 뭔가 좀 늘 언니는 밝았어요. 이렇게 우리 형제 중에서 늘 밝고 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언니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애틋한 거?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건강하지만, 그 아팠던 그런 흔적이 없었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둘째 언니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늘 걱정과, 그리고 약간 한숨과,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니가 좀 싫었다고 해야 되나? 왜 엄마 아빠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언니 나름대로 그런 자신을 아니까 조금 더 밝게 행동하고 다 아무렇지 않게 약간 그런 거. 형제끼리도 약간 불공평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걸 그냥 받아주는. 그래서 집안의 평안을 좀 그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미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아니에요? 다리를 이렇게 그 자리 바꿨는데. 다리를 제가 좀 특별히 마이크 공감을 잘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고 보면 저는 약간 집에서는 그래도 맞이고 막 이러니까 뭐 존재감을 막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굳이. 근데 뭐 그래도 다른 면에서 존재감에 좀 어택이 오는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뭔가 베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 책에서, 그러니까 서문에서의 그 사진을 묘사하는 투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그 수기에서 드러나는 면면하고,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약했을 뿐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곤조곤 하면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건데, 걔의 그 면면을 찍은 사진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송충이를 털어내듯이 사진을 던져버렸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거가 굉장히 좀 그 컨트라스트가 좀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도대체 왜 작가가 이렇게 시작했을까? 공평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더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책이 너무 짧으니까 책을 두 번째는 다 뭐 읽고 딴 거 소품 작은 걸 하나 또 뭐 읽어보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들 지금 밀리를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재밌네요. 아무 대답이 없이 묵묵부답이지.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또 분위기가 가는구나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더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면이 있기는 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대화하다가 네. 정리가 좀 더 되기도 하고. 네, 네.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지금 두 번째 읽은 책인데 너무 엉뚱한 데다가 지금 줄을 다 그어져 있네.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때 이 줄을 그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한 시간으로 끝내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시끄러운 거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게. 자, 사진 한 방 찍고 끝낼게요. 1, 2, 3. 자, 애쓰셨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안녕. 안녕. Sweet, sweet, how can it be? And you make my candy coated heart